오늘은 구독에 대해서 2편을 얘기 드리려고 해요. 유령님 반갑습니다. 사실 구독 비즈니스에 대해서 오늘 처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도 얘기를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42회째가 됐는데요. 가경님도 반갑습니다. 이 구독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한 7월 초에 구독 비즈니스란 어떤 건가라는 거를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산호라면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이라는 게 이런 의미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7월 말쯤에는 구독과는 또 조금 다른 큐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전에 구독이나 큐레이션이라는 세션에서 어떤 얘기를 다뤘었는지 조금 간단히 먼저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근데 이제 너무 같은 얘기가 되면 또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있었던 구독 서비스, 구독 비즈니스 1편이랑 큐레이션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드리고 나서 앞으로 요즘 있는 구독에 대한 트렌드를 좀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가 최근에 나와서 어떤 식으로 요즘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구독에 대한 또 투자 부분도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특히 이런 분야로 지금 투자가 몰린다고 한다라는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트렌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제 NFT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거지만 NFT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구독과 좀 연결이 되는 개념이 있어서 그게 어떤 걸까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푸드테크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좀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푸드테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독에 대한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해외의 구독 서비스, 구독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제 전에 일본 스타트업을 지난주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 있는 조금 이색적인 구독 스타트업이나 트렌드에 대해서도 참고차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얘기 드린 게 오늘의 아젠다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다뤘던 구독 1편 그리고 큐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 그 다음에 NFT나 푸드테크 관련된 구독 그리고 일본의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위주로 하고는 있는데 혹시 좀 이 내용도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물론 손을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고 혹은 제가 이제 바로 답을 못 드리는 경우도 물론 있고 아니면 저 말고 더 전문적이신 분들이 같이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음에서는 맨 윗줄에 있는 확성기 버튼, 오른쪽 세 번째 있는 확성기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클럽하우스에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그 채팅방에서 좀 대화를 나누거나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저한테 클럽하우스에서 백채널로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온 미연님, 모어님, 그 다음에 형주님, 그 다음에 희나리님, 카페타망가님, KT님, 수평선님, 우디님도 반갑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좀 이름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이야기를 조금 먼저 가볍게 언급을 드리겠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7월 초에 구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독이라는 거가 subscription이라는 영어를 우리가 많이 써요. 근데 약간 subscription이랑 큐레이션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세션을 또 따로 마련을 했었는데 근데 큐레이션이라는 거는 매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좀 좋다라고 추천을 하거나 편집이 되는 느낌이 있고요. 서브스크립션은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온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정기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한다라는 부분을 서브스크립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에 이제 구독 얘기를 할 때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있는 내용이라든지 유료 서비스, 무료 서비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는 구독이 무료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구독 눌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튜브도 이제 점점 그 돈을 더 버는 구조로 가려고 원래는 광고가 안 붙었던 영상에도 이제 광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됐고
구글이 이제 구글 포토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점차 유료화를 하게 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구독이라고는 해도 기한이 있는 경우나 기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신문이나 우유나 학습지 예시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해외에서 예를 들면 특정 도시에 가면 미술관을 패키지로 해서 구독처럼 티켓을 같이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물론 우리가 그걸 구독이라고 매번 설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일정 양의 일정 서비스를 같은 주기로 받거나 한꺼번에 받거나 하는 거를 우리가 구독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카카오 구독이기도 했었고, 지속성이나 어떤 영구성, 순간성이라든지 혹은 과금이나 구독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구독 경제가 40조라고 한다라는 어떤 뉴스의 이제 좀 그런 규모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당시 얘기 드렸었고, 오늘도 조금 이따 트렌드 얘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식으로 구독이 이제 워낙 몇 년 동안 이렇게 핫한데,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비대면을 통한 구독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꼭 어딘가 가서 내가 물건을 사오는 구독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이나 어플이나 모바일에서 뭐 컨텐츠를 보든 감상을 하든 혹은 구매를 하는 이커머스 관련돼서도 구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제가 푸드테크에 대해서도 구독이 많아요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간식, 우유, 뭐 밀키트, 이유식, 도시락, 전통주, 반찬 이런 것들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구독으로 많이 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워낙 다른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점차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다 보니까 일일이 뭐 슈퍼에 가서 뭔가를 한 번 사오기보다는 되도록 구독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서비스, 좋은 제품을 잘 선별된 큐레이션된 내용으로 받고 싶다 하는 니즈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 이것도 또 MZ세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할까 아닐까는 좀 각자의 판단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7월 초에 구독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구독 서비스 혹은 구독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거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웃스탠딩이라는 미디어에 기고를 하고 있는, 글을 기고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좀 구독에 대한 미래에 메타버스 상에서 어떤 구독이 있을까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서 그것도 잠깐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구독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큐레이션은 또 서브스크립션이랑 다르기 때문에 큐레이션에 특화된 이야기를 7월 말에 했었어요. 지금 이제 오늘의 구독 비즈니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조금 전제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선별되거나 편집된 내용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편집샵처럼 내가 원하거나 혹은 그 가게 컨셉에 맞춰서 굉장히 디스플레이 된 어떤 그런 공간을 상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큐레이션은 전시의 큐레이터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편집샵이나 아니면 음악을 이렇게 골라서 틀어주는 DJ 혹은 디제잉 이런 것도 큐레이션의 일환이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이나 타깃을 위해서 추천해 주는 거를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물론 큐레이션에도 종류가 많다는 얘기를 당시 좀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큐레이션은 상품을 큐레이션 해주거나 컨텐츠를 큐레이션 해주거나, 이제 그런 컨텐츠 큐레이션 안에 또 이제 어떤 흥미로운 강의 컨텐츠라든지 이야기 컨텐츠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는 것 외에도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든지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굉장히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들에 맞춘 큐레이션도 유행을 하거나 아니면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큐레이션 이전에 SNS도 사실 어느 정도 큐레이션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켜거나 페이스북을 켜면 단순히 친구들의 어떤 정보가 그냥 쭉 나열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 조금 더 가깝거나 내가 좋아요를 많이 한 친구의 사진이라든지 내가 평소에 클릭을 많이 한 사람의 정보가 조금 더 위로 뜨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가리기 해야지 꼭 이러지 않아도 좋아요를 안 하다 보면 점점 피드에서 사라지는 거를 느끼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로직을 넣어가는 게 이미 사실은 디지털 큐레이션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독이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런 큐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원래 오늘 구독 2편을 하기로 예정을 했었고 그 사이에 이제 큐레이션을 넣었었죠. 그리고 이제 늘 뭐 구독 큐레이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면 꼭 유행하는 단어들도 많이 생겨서 그런 이제 어떤 단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어요. 특히 큐레이션 얘기를 드렸을 때는 큐레이션이라는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너무 거대한 미디어 기업들이 이게 좋아요, 뭐 저 서비스가 좋아요, 저 제품이 좋습니다 라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그 정보에만 의존을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갇혀있는 울타리 안에서의 정보에 얽히게 된다고 해서 이거를 필터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필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비눗방울처럼 필터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 안에서 갇혀 사는 것 같은, 이제 그게 물론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신에 그래서 큐레이션에서 그렇게 필터 버블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스마트 컨슈머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의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제 뭐 약간 스마트 또 붙이면 다 만능이냐 하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구독 서비스 할 때도 사실 어느 정도 큐레이션 된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거나 제품들을 보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잠시만요. 네, 제가 뭔가 회의를 잠깐 켜가지고 혹시 시끄러웠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큐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잘 파악을 하는 게 구독 서비스나 구독 비즈니스를 만들 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우리가 선택장애라고 표현하는 햄릿 증후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 이것에서 선택장애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건데, 햄릿 증후군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고, 오픈마켓이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큐레이션 커머스가 되기까지 이커머스 어떤 변화라든지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큐레이션 커머스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한 거를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kü레이션의 당시에 어떤 트렌드 예측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 이야기에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제로 했을 때 뭐 플랫폼 비즈니스도 얘기 드렸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했었는데, 요즘에 그럼 구독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라고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야겠죠. 왜냐하면은 구독의 개념도 바뀌고 큐레이션의 개념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분간을 하거나 이런 단어들이 유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이제 많이 여러분들도 평소에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요즘의 구독 트렌드가 어떤지를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구독 서비스 말고 아예 여러분의 회사에 구독 서비스 붙여드립니다, 이런 서비스가 또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구독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진짜 구독을 하는 회사들, 뭐 빵을 구독하거나 꽃을 구독하거나 화장품을 구독하는 서비스들이 먼저 상위권에 나오고, 뭐 미미박스라든지 꾸카라든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원래는 구글이나 이제 이런 데서 구독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쪽이었는데요. 아니면 이제 종합 구독 서비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의 회사에 구독 결제 플랫폼만 붙여드립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따 잠깐 다시 언급을 드릴 거지만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도 서브스크립션이랑 큐레이션이 둘 다 들어있는 서비스이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서비스를 붙여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마치 뉴스레터를 발행해주는 서비스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일부러 힘을 들이지 않아도 구독에 대한 뭐 결제나 아니면 옵션이나 뭐 기능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뭐 바꿔서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는 스텝페이라는 구독 서비스에 특화된 결제 솔루션을 가진 어플이나 서비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요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구독 서비스 한번 만들어 볼까? 구독 비즈니스를 좀 내가 직접 집에서 창출을 해볼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상품들을 직접 등록을 해서 내가 그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많이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서비스를 사용을 하다가 제가 늘 여기서 이제 얘기 드린 사이드 프로젝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뭔가를 팔아봐야지 혹은 내가 구독으로 시도를 해봐야겠다 했을 때 예전 같으면은 직접 사이트들 만들고 등록한 다음에 이제 고객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좀 기술적인 부분을 생략해주는 플랫폼이 나온 거죠.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전에 플랫폼 비즈니스 얘기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중개를 해주는 존재예요. 내가 뭘 다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하나 생기면 그걸 통해서 나와 고객이 조금 더 편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의 플랫폼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구독에 대한 결제나 구독 서비스를 특화해서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는 구독 플랫폼을 위한 또 플랫폼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밌죠? 이게 그냥 계속 플랫폼이 계속되는 거예요. 무한 루프처럼. 물론 이제 거기서 잘 되는 곳도 있을 거고 아닌 곳도 있을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겠는데 그냥 하나만 하자니 좀 그렇고 대량으로 뭔가 제품을 제작해 오거나 떼와서 그거를 구독으로 한번 조금 주변에 이렇게 퍼뜨려 봐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모든 서비스를 다 제작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플랫폼을 위한 플랫폼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의 구독 플랫폼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포인트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제가 이 서비스들을 다 이용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서비스들이 내걸고 있는 그 구독 플랫폼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서비스들이 과금 모델이나 가격 아니면 정액제, 정량제 이런 걸 제가 예전에 공간 비즈니스 모델의 입점을 얘기하면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정액제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생각하기 쉽게 만들어 놨다고는 해요. 얼마나 생각하기 쉽게 만들어 놨는지는 또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구독 서비스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는 구독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이 늘어났다 하는 게 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 경제가 이제 40조다 이런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40조가 어떻다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구독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인식하고 그 구독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는 이 시점에는 사실 B2C가 많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화장품을 박스로 받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꽃을 받아서 제가 꽃가 얘기를 드렸을 때 꼭 그게 여자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남사친도 그냥 꽃가에서 꽃을 받아서 그때그때 만나는 친구들한테 꽃을 이렇게 막 선물하는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B2C라는 건 이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도 그런 거를 통해서 구독이라는 게 좀 재밌구나. 내가 전부 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큐레이션까지 돼서 구독이 되네 라는 부분에서 이제 많이들 흥미를 느끼신 건데 요즘에는 트렌드적으로는 B2B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B2B가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여서 일반 고객이 아닌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건데 사실은 B2C보다 B2B가 가격은 더 높일 수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일반 손님한테 물건을 팔 때에는 뭐 물건의 내용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뭐 몇만 원 넘어가면은 약간 좀 비싸게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B2B라는 기업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단위로 팔게 되죠. 근데 특히나 구독으로 하게 되니까 대량으로 뭐 몇백 명 혹은 뭐 몇십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형식으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진 회사가 행여 10명밖에 직원이 없을지라도 어떤 패키지를 구입을 할 때 뭐 50명짜리 기업용 패키지, 100명짜리 기업용 패키지 이렇게 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또 50명짜리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구조가 있어요. B2B만의 안타깝지만 또 돈이 되는 구조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어도비 같은 곳들이거든요. 드랍박스 같은 경우도 개인이 쓰면 되게 싼데 기업용 계정으로 하면은 뭐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사람을 붙일 수 있는 대신에 100만 원 단위로 가격이 뛰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도 살아남는 거죠. 그 구독, 지금 얘기 드린 드랍박스나 이런 것도 구독의 한 모델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구독이라는 모델이 B2C, B2B, 개인용, 기업용 다 존재를 했는데 예전에는 개인용이 굉장히 주목을 받다가 지금은 기업용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시를 좀 드려보면은 예전에 조금 예시를 드렸던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회사에 카페를 차려주는 기업이 있어요. 원두데일리 뭐 이런 서비스인데 뭐 어떤 기업의 이름이 이제 지금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회사에 갔을 때 그 회사의 탕비실을 아예 카페처럼 꾸며주는 거예요. 커피, 그다음에 커피용 기계, 원두 막 다 맛볼 수 있고 향기도 맡아볼 수 있고 종류별로 놓여지고 그걸 이제 그날그날 즐길 수 있는 식으로 쫙 종류별로 놓는 거를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이 물론 이게 제가 예전에 다른 얘기 드릴 때 개인용으로 홈카페를 위한 컨텐츠, 뭐 큐레이션 뭐 이런 것도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라고 얘기 드렸지만 그거는 그거고 B2B가 유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회사에 탕비실을 차려주는 카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구내식당이라는 런치랩이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기업 이름을 막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갖추기 어려운 기업들을 찾아가서 딱 그 점심시간에 점심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에 자 여러분 점심 들고 왔습니다만 하면 되게 재미없겠죠. 여러분도 굳이 뭐 그거를 그냥 도시락 시키면 되지 내가 돈을 내고 거기를 시켜야 되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점심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리 플래너가 있어서요. 직접 회사에 방문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세요? 뭐 물은 어떤 걸 갖다 드릴까요? 임직원분들의 성별이랑 나이랑 음식 지향은 어떻게 되세요? 막 이런 거를 다 물어본 다음에 그거에 맞춘 식의 메뉴랑 그다음에 뭐 건강에 좋은 거랑 이런 것들을 전부 플랜을 짜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야 회사 분들도 기왕 이렇게 회사로 부르는 거 그런 식으로 해야 좀 부르는 보람이 있겠죠. 돈을 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용을 위한 구독 서비스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가지 정도 또 소개를 드리면은 여직원을 위한 생리대 구독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라엘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회사에서 좀 여직원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위해서 그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GS 리테일이라든지 슈픽인코리아 같은 대기업들이 함께 여기랑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도 막 구독 서비스를 할 때 개인용, 기업용이 있지만 만약에 기업용을 만든다면 꼭 내가 하나부터 다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을 끼워서 플랫폼처럼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충분히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막 정답도 아니고 각각의 비즈니스 상황마다 다르고 무조건 비즈니스가 커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다 하는 거랑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좀 또 소개를 드리면은 뭐 클래스 101이라든지 이런 배우는 학습을 위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도 개인용으로만 하면 너무 힘들죠. 물론 이제 고객이 많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 대한 어떤 패키지보다는 기업에 대한 패키지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막 몇십 명짜리 패키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아예 교육에 대해서도 회사에 도입하는 클래스, 예를 들면 크리에이티브 무슨 클래스 이런 식으로 회사에 넣는 교육 컨텐츠들을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사례는 B2C에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가 아니라 이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기업용 패키지로 구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트렌드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따가 약간 이제 주식이나 투자 관련된 구독 서비스나 NFT 관련된 구독 서비스도 얘기 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B2B를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하다 보면은 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 내가 사업을 한다면 가져갈 수 있는 시장도 커지는 거고 제가 이따 언급드리는 주식이나 투자 어떤 돈에 관련된 꼭 구독을 너무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이 구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신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구독이라는 형태로 가져가서 내가 최대한 힘을 덜 들이고 뭐 이거를 뽑아내거나 혹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혹은 강의라든지 이야기를 하거나 뭐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컨텐츠 쪽에서도 구독은 워낙 너무 핫하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용으로 고민을 해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을 때 개인한테 파는 것보다는 기업한테 판다. 그런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기업용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원래는 개인용이었지만 기업용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많은데, 일단은 이제 이런 예시를 드리고 나서 이따 혹시 시간이 남으면 추가적인 기업들을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는 예전에 얘기 드렸던 구독 1편, 그 다음에 큐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구독 2편이라는 점에서 이제 구독에 대한 이제 트렌드라든지 B2B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구독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그거를 모아서 보여주는 카카오의 구독 온이라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서비스를 위한, 구독 플랫폼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지금 굉장히 성황이다,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독에 대한 사람들이 니즈도 늘어가고 패키지도 늘어가니까 당연히 구독 쪽에 투자가 몰리겠죠. 그래서 구독에 관련된 스타트업도 그렇고요. 스타트업이 아니어도 구독에 손대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서 지금 구독 경제 혹은 구독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가 굉장히 몰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현재 2021년 5월 기준으로 알려진 그 구독 경제만 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액이 10조 원이 몰려 있다고 하거든요. 투자를 10조를 했다는 거는 그거에 막 몇 배, 몇십 배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투자를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액이 얼마다 하면은 그 투자액만의 가치가 아니라 투자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열기가 가속이 되는 현상들이 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투자한 입장에서도 투자한 효과를 봐야겠으니까 더 그런 기업들의 신경을 쓰게 되고 주목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스타트업들이나 비즈니스가 잘 안 되거나 경기가 침체가 돼서 그런 서비스가 잘 작용을 못하면은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한 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투자를 해서 서비스가 성장하고 또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이 또 투자한 것 대비 많은 금액을 돌려주게 되면 거기서 또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고 하는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구독 서비스에 돈을 많이 넣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성공한 구독 경제다라고 많이들 뽑는 게 스포티파이가 있죠. 스포티파이도 이제 뭐 제가 팀워크가 좀 독특하다라든지 크리에이티브 싱킹을 많이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드릴 때 얘기 드렸었는데, 거기나 아니면 쇼핑몰을 위한 캐나다의 쇼피파이라는 이제 그 내가 개인이어도 쇼핑몰을 차릴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독이랑 좀 잘 연결이 되면서 내가 구독을 위한 서비스를 발행을 하든 혹은 내가 소비자로서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구독을 계속 하든 이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글로벌로는 지금 투자가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몇 년 사이에 뭐 5배 늘고 몇 배 늘었다 하는 식으로 이런 구독 경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렇게 또 뉴스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죠. 꼭 투자가 아니라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그렇게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그쪽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니까 경쟁력 부분에서는 조금 경쟁이 심화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구독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하는 플랫폼이 있으면은 사용은 해보시거나 가입은 해보셔도 좋은데 일단은 소규모로 시작해보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너무 처음부터 막 대규모로 해서 막 이거 아니면 내가 뭘 하겠어 막 이렇게 너무 약간 투기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사이드 프로젝트 해보다가 잘 되면 이제 갈아타거나 더 사업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조금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주식이나 투자 관련된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드렸는데, 2021년 올해 초에 KB증권에서도 프라임클럽이라는 서비스를 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직접 써본 거는 아니지만 좀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많이 기대를 하면서 가입을 하고 있다고 이제 당시에 기사에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전문가들은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이런 막 무슨 프라임, 무슨 프라임 이런 거 안 봐도 다 잘 알아서 하는데, 모든 시장은 초보자를 위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초보자들이 돈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잘 모르는 정말 주린이나 주식 초보자들 입장에서 이런 데 가입을 하면 조금 더 정보를 잘 맞춰서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유료인 만큼 더 좋은 정보를 걸러서 준다 하는 입장에서 이런 주식이나 투자에 관련된 구독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 말고도 아마 그런 은행이나 증권에서 발행하는 여러 정보라든지 아니면 유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에는 노출하지 않는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꼭 이런 증권 정보가 아니라 좀 찌라시 정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인이 약간 미디어 쪽에 있으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막 이런 엄청난 그 오픈된 서비스가 아니라 이렇게 좀 뒤로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이 가입해 있는데 찌라시 정보가 가장 빠르게 구독처럼 그 정보가 가는 쪽으로 되어 있대요. 저도 이제 지인이 그 서비스를 개발을 했다고 해서 이제 들은 건데,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다 말하면 안 되니까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그런 찌라시 정보를 구독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타이밍에 가장 빠르게 유명한 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런 주식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찌라시가 어떤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이나 경제에 대해서 좀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찌라시를 절대 권장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정보를 얻기 위한 구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래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몰리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따 얘기 이제 잠깐 드릴 푸드테크 쪽에도 지금 굉장히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구독 서비스가 종류가 많죠. 아까 제가 완전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유료, 무료도 있고 기한이 있냐 없냐도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도 있지만, 요즘에 나오는 구독이란 어떤 분류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합형이랑 단독형이란 단어도 좀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형은 어떤 거냐면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혹은 쿠팡 이런 건데, 하나만 구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구독을 함께 조합할 수 있는 식으로 하는 거를 대기업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배송에 대한 구독을 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마존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계속 나오지만, 해외에서 이제 아마존을 쓰면은 그냥 아마존 상품의 구독, 그래서 매달 이제 배송비 무료 이런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쓰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 아마존 북스, 아마존 책도 무료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데서 영상도 무료로 볼 수 있고 하는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하나씩 가서 영화 가입하고 음악 가입하고 아마존 뮤직도 있는데, 그 다음에 책에 대한 구독 서비스 가입하고 배송 가입하고 이런 것보다 한 곳에서 해결해 주니까 너무 좋겠죠. 편리하고. 그런 거를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 조합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조합형만 답은 또 아니죠. 대기업들이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독형으로 하는 게 넷플릭스,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부분들은 단독형이거든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지는 않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영상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테슬라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단독적인 서비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요즘에는 이제 구독의 여러 가지 분류 중에서 조합형이랑 단독형이라고 부른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MZ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ESG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런 ESG라는 측면은 또 그러면 구독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부분도 요즘 구독에 대한 과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환경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그 구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제품들이 집에 왔어요. 근데 그걸 늘 아름답게 전부 효율적으로 100% 활용하는 건 아닐 때도 있잖아요. 남기도 하고요. 선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 서비스가 정말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맨날 토론을 하고 있고, 이런 환경적인 거에 요즘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구독 서비스가 앞으로 가지는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을 다 집으로 보냈나, 포장을 한다, 매달 포장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풀어가야 될 숙제는 있다 보니까 혹시 이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하면은 환경이 안 나쁘게 구독시킬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만들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아이디어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거를 만드셨다고 해서 저한테 돈을 내지는 않으셔도 되거든요.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시다가 저 얘기랑 이 뉴스랑 좀 이어보면은 재밌는 비즈니스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를 본인이 직접 만드셔도 좋고 주변 사람들이랑 많이 대화를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게 모두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드린 것처럼 구독의 트렌드가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ESG나 환경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구독의 트렌드를 얘기 드렸고요. 후반부는 제가 이제 그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 드리고 채팅창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NFT에 대한 구독 그리고 나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푸드테크에 대한 구독 이런 부분이랑 해외에 좀 독특한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NFT에 대한 구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제 NFT란 이런 개념이에요 라는 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이제 개념이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쯤 되면 느끼시다시피 뭔가 좋은 단어, 이제 유행하는 단어를 붙이면 새로운 서비스가 자꾸 생기죠. 그래서 NFT라는 이 개념 자체도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의 어떤 저작권이나 소유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고 메타버스 상에서 거래를 하기 위한 개념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또 구독 서비스랑 이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나오는 거죠. NFT 화제가 되고 구독 화제가 되겠지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손을 대고 지금 그 기사로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타임즈예요. 원래 유명한 시사 주간지 타임즈 아시죠? 미국에서. 근데 이제 이 타임즈가 원래 타임즈 자체에 뭐 구독료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들은 어지간하면 다 구독으로 결제를 다 바꿨어요. 한 장당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보니까 모바일 상에서 얼마 내면 양질의 기사를 전부 전문까지 원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 타임의 구독료를 가상자산으로 지불할 수 있게 서비스를 아예 내놨어요. 그게 2021년 올해 4월 말 정도인데 그래서 가상자산의 이제 결제를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 크립토닷컴이라는 회사랑 타임즈가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신문은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NFT로 결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타임의 표지 자체도 NFT랑 묶어버렸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냥 단순히 가상화폐로 결제를 해서 구독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좀 평범할 수 있는데 타임의 표지에 막 누구 실리고 하는 거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아니면 뭐 요번에 타임 표지가 이랬다 하고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타임 표지에 NFT 저작권을 넣어서 그걸 묶어서 판매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요 4월 당시에 공개한 3장의 타임즈 스페셜 에디션 커버가 있었는데 3장이 이걸 묶어서 5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상화폐를 통한 구독이라는 부분도 있고 NFT랑 이 구독이랑 연결을 지을 수 있게 해서 점점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게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NFT를 이렇게 구독을 시키면 좋다 하는 거는 아직은 어렵지만 왜냐면 저작권을 구독한다는 개념이 언뜻 그냥 듣기만 해도 어렵잖아요. 저작권을 왜 구독하나? 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리를 잘 풀면 분명히 뭔가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고 NFT 자체는 아니지만 어제 이제 언급드리거나 예전에 언급드린 것 같은 한국의 뮤직하우라는 음악의 저작권을 쪼개서 파는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저작권을 쪼개서 팔지만요. 조금 더 이렇게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는 그런 저작권을 뭐 구독제로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그 저작권을 산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작권에 이제 관심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심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구독제로 만든다든지 그런 비즈니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근데 요거를 의식했는지 한국에 한경 있죠. 한국경제 미디어에서도 암호화폐 이제 이벤트를 뭐 당시에 좀 했다고 해요. 요걸 의식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 우리 신문 보시면 우리 플랫폼 가입하시면 코인 드려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보다는 이제 그런 게 계속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NFT랑 구독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게임 구독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뭐 지금 오늘은 NFT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NFT에 대한 어려운 주제를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블록체인 전문 회사에서 블록체인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만든 게임 구독 플랫폼에다가 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제 집행했다는 게 이것도 한 올해 4월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NFT가 자꾸 화제가 된 게 막 3월, 4월 이때다라고 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즈음에 점점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NFT 관련된 혹은 블록체인을 위주로 하는 곳에서도 게임 구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게임 구독에서 결국 NFT가 메타버스에서 발생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막 어떤 되게 구체적인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이런 게임 혹은 메타버스 세상에서 NFT로 뭔가 거래를 하는데 그게 점점 구독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 드린 메타버스에서의 구독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구독이랑 메타버스가 점점 연관이 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NFT가 또 장안의 화제인지 벌써 한 반년 정도 되어 가다 보니까 NFT에 대한 모델도 많아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일단 트렌드로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막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 하는 현실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소셜 트레이딩이라는 개념에도 NFT를 많이 넣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식이나 투자나 경매나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접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트레이딩에 대한 매매 내역이나 주요한 정보들에 NFT를 묶어서 조금 어렵죠, 이런 개념이.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NFT 다 넣어보고 있다, 아무거나 NFT 적용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NFT에 대한 개념을 얘기 드린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이나 이런 그러니까 구독뿐만이 아니라 주요한 서비스들의 NFT를 붙이기도 하고 NFT에 대한 구독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혹은 구독 자체가 아니라 구독 플랫폼을 위한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서비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게 전반적인 그 트렌드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푸드테크의 구독 트렌드 얘기 드리고 해외에 있는 좀 이색적인 구독 서비스 얘기 드리고 나서 오늘 드렸던 얘기를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중에 이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하는 부분들은 물론 손을 들어주셔도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대답을 하려면은 채팅방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방은 카카오음에서는 확성기 버튼 통해서 들어오시고 클럽하우스에서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링크를 안내 드릴 건데요. 지금 NFT에 대한 구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푸드테크를 이제 목요일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푸드테크의 종류라든지 어떤 걸 푸드테크라고 부르고 어떤 개념인가,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들이나 어떤 사례가 요즘 활발하게 이뤄지는가 하는 걸 이제 게스트분이랑 같이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이 푸드테크라는 게 배송을 하는 배민이나 이런 것들도 푸드테크라고 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빵이나 반찬이나 이런 먹을 것들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 오는 것도 푸드테크라고 해요. 그래서 푸드테크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뭐 새벽 배송, 샛별 배송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푸드테크라는 입장에서 구독 경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제 회도 구독하죠. 오늘 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회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종류별로 구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투자하는 금액들이 그냥 아까 이제 제가 구독 경제가 40조고 해외에서도 지금 뭐 10조 원이 막 들어가 있고 이런 얘기를 이제 금액적으로 얘기 드렸고, 대신에 이제 그 금액이 투자가 됐다는 거는 그거의 몇 배, 몇십 배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이제 구독 자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투자를 하는 부분은 푸드테크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에그리테크라고 농업이랑 이제 테크놀로지를 좀 결합시키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거를 생각한 에그리테크를 통해서 요 개념은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환경을 좋게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푸드테크로 연결하는 움직임도 많고요. 좀 좋은 제품, 그다음에 환경을 상하지 않게 만든 음식들, 재료들 이런 거를 푸드테크로 연결하는 움직임이 되게 활발해지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독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투자에 돈이 몰리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오늘 회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이제 운영한 지 한 1년 만에 막 바로 20억 원 매출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만큼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는 요지는 푸드테크 자체는 또 이제 목요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구독 중에 푸드테크, 식생활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있고 여기에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그냥 푸드테크 전반 뭐 이런 서비스가 있다 하는 건데, 뭐 신한카드라든지 이런 금융권에서도 푸드테크 구독 경제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행사를 많이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정답이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금융권, 제가 이제 큐레이션의 앞으로의 트렌드 예측을 얘기 드릴 때 핀테크나 페이먼트 관에서도 큐레이션이 된 뭐 주식이나 투자나 금융이나 증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큐레이션 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큐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구독 경제도 늘어나고 있고, 아예 금융권에서 푸드테크 하시면 지원하겠습니다. 그 스타트업.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푸드테크에 금융권조차 눈길을 지금 많이 쏟고 있다는 것도, 뭐 일단 제가 신한카드 예시를 들었지만 거기 외에도 되게 많은 금융권들이 푸드테크, 커머스, 구독 경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거를 트렌드 하나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푸드테크 자체도 정말 얘기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날 목요일에 세션으로 뽑은 거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구독 경제라는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분야별로 각각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게 뭐 NFT도 그렇고 푸드테크도 그렇고 핀테크도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트렌드인데, 그러면은 좀 그래도 벤치마크를 하는 입장에서 해외에는 어떤 구독 서비스가 있을까도 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이랑 싱가포르에서 이런 서비스가 좀 독특하다고 해요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오늘 얘기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일본이 독특한 나라잖아요. 약간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매니악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뭐든지 어쨌든 그들의 마음을 조금만 움직일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금액은 보장이 된다, 매출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에 일본 스타트업의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브스크립션도 구독도 만만치 않아요. 일본에서 만만치 않다는 거는, 어지간한 거는 일본에서 구독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어가 뭐 이것저것 유행하는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일본은 원래 카드를 잘 안 썼거든요. 현금 계산이었는데 그 돈을 안 내고 페이먼트를 구독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점점 바꾸면서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게 되는 문화가 이제서야 한 2, 3년 생기고 있어요. 그전에는 카드도 안 쓰고 맨날 현금으로 써서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가면 아니 그냥 카드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고 싶은데 왜 안 되나 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아예 지갑 들고 다니지 않고 돈 안 들고 다니는 대신에 그런 서비스, 그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구독으로 있는 서비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거 외에도요, 기린 맥주에 맥주 자체를 서브스크립션 구독으로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은 좀 구독에 규제가 들어가서 전통주는 괜찮은데 일반 술은 뭐 나이 확인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본은 또 좀 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맥주를 서브스크립션 하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혹시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정보가 늦을 수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을 어느 정도 일정 돈을 내면 무제한으로 플레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 데이팅 앱 있죠. 소개팅 해주는 어플도 구독제로 점점 가고 있다고 해요.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오의 데이트였나? 뭐 이런 거나 좀 투자 많이 받은 데이팅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보통은 그거는 이제 얼마를 내고 그거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소개팅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소개팅 하는 쪽으로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도 뭐 물론 있지만 미용실도 구독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정 기업에서 인정한 미용실, 여기는 인정 이런 곳들은 얼마 한 달에 돈을 내면은 그 미용실들에 가서 머리를 할 수가 있고요. 가전 가구 구독도 이제 예전에 얘기 드렸었는데, 다이슨에서 일본에서 이제 그 구독 관련된 다이슨 제품의 구독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유 오피스 관련된 구독도 있고, 커피나 자판기, 도서, 의료 이런 쪽으로 되게 분야별로 구독이 있어요. 자판기 많죠. 일본에 되게 자판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독특한 게 그 회사에서 만든 자판기들에 가서 그냥 한 달에 얼마 내면 계속 음료를 무료로 매일 한 개씩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가격이 좀 싸지는 않대요. 근데 그래도 슈퍼에 가는 것보다 자판기의 그 위치가 조금 더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빠르고 간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구독 서비스가 있고, 사실 이제 오늘의 시간상 얘기를 다 드리지 못하지만, 만약에 같은 도서 구독이나 같은 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구독이나 커피 구독이라고 해도 서비스의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왜냐하면 서로 세금도 다르고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구조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드린 거 말고도 양복 맞춤 세트라든지 수츠, 그다음에 면도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구독 서비스가 일본에서 있는데, 면도기는 망했대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그 면도기도 여러분들이 구독에 대해서 서비스를 검색하다 보시면은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면도기는 점점 그 예전에 좀 아날로그한 제품의 그 분류에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안 쏟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되게 구독 서비스로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아날로그하거나 레트로 감성을 이용해서 구독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의외로 또 그거를 하나 사는 건 좋아하는데, LP판 이런 거 하나 사는 건 좋아하는데 구독이 되면 또 질리거나 재미없어져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 요소도 구독 서비스를 좀 고민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린 맥주를 일본에서 구독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맥주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생맥주 내는 기기 있죠. 이렇게 거품까지 해서 이렇게 큰 통으로 된 그 기기를 같이 보내는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맥주 마시는 것보다 생맥주로 이렇게 막 기계에서 바로 이렇게 따라서 마시고 싶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거를 주문을 하고 구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떤 구독 서비스를 고려를 하신다면, 물론 그런 비즈니스 구조도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질리지 않도록 그냥 매월 결제가 돼도 아무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재미 요소를 넣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좀 독특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던 공간에 대한 일본 서비스 중에 한 달에 얼마 내면 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집들, 지역마다 있는 여러 뭐 공간, 시골도 있고 도시도 있고 이런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어드레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레저 시설을 체험할 수 있거나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지에 대한 구독 서비스도 나왔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판기 음료 구독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일본 특유의 서비스들이 아닐까 싶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몇 개만 얘기 드리면 좀 뷰티 구독이 싱가포르에서는 많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혹시 싱가포르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 중에 그건 아니다 싶으면 이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패션에 좀 관심이 많아서 뷰티나 이제 옷장, 그냥 옷을 빌려주는 것도 무한대로 구독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 특히나 라이프스타일 구독 서비스라는 이름 하에 푸드테크,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을 제공하는 것들도 지금 구독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동차나 어린이 장난감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해외의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영화나 음악들이 조금 더 싱가포르에서 많이 재생이 되고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영상이나 컨텐츠, 뭐 꼭 K-팝이나 K-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이런 영상이나 컨텐츠 자체에 대한, 특히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NFT도 그렇고 컨텐츠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꼭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는 컨텐츠더라도 해외에서 맞는 부분이 있거나 니즈가 맞으면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도 감성에 따라서는 훨씬 잘 팔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국내에서도 너무 국내 향으로만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다가 되게 재미있는 서비스를 놓치기보다는 국내 향도 그렇고 해외 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틈새 시장을 찾아보는 것도 구독 시장이나 구독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해외 서비스들을 제가 예시로 드리는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내용 좀 마무리하고 정리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얘기 드린 거는 구독 서비스 2편이에요. 구독 비즈니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난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렸어요. 전에 구독 1편도 얘기를 드렸고 큐레이션에 대한 개념도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때 얘기 드렸던 내용을 좀 가볍게 어떤 개념이 있고 어떤 유행하는 단어가 있고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트렌드가 이렇다 하는 당시에 했던 얘기들을 좀 초반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즘에 있는 구독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카카오의 구독온처럼 구독 서비스를 모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구독 서비스를 런칭하기보다는 구독 플랫폼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서비스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술적인 거나 결제를 해결해주는 플랫폼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구독이라는 것 자체도 예전에는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해서 개인용의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구독으로 많이 유명해졌지만, 요즘에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기업용 서비스, 기업용 패키지, 기업용 제품들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드리면서, 예를 들면 회사 탕비실을 카페처럼 차려주거나 회사에 도시락을 점심에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들의 취향이나 성별이나 나이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춘 도시락을 가져오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구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금액의 규모가 뭐 이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다라는 부분보다는 뭐 40조 얘기 드리고 10조 원 얘기 드리고 했지만, 결국 그만큼 구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더 구독에 대한 니즈나 생각이 활발해질 거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렸고, 그 안에서 단순히 구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 외에도 주식이나 투자 정보에 대한 구독 서비스들도 늘어나고 있고, 금융권이나 핀테크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구독에 대해서 투자금이 몰리는 거는 푸드테크 쪽에 돈이 몰리고 있다. 왜냐면 건강도 생각하고 영양도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요즘 세대에 굉장히 맞는 얘기를 찾기 위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푸드테크는 목요일에 또 자세히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의 좀 이색적인 구독 서비스 아니면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맥주라든지 아니면 자판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뷰티나 이런 거 외에도 옷을 무한정으로 계속 빌릴 수 있는 서비스나 아니면은 그 면도기 잠깐 망한 거 얘기도 드렸고, 그 외에도 뭐 커피나 카메라, 가전 이런 부분들이나 집을 얼마 정도의 돈을 내면 계속해서 살아보고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결국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틈새 시장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푸드테크의 구독이나 구독 플랫폼에 의한 플랫폼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 꼭 국내향이 아니라 해외에 맞는 혹은 국내나 해외에서 특정 매니아층이 분명히 공감하고 거기에 돈을 쓰고 할 수 있는 틈새 시장도 찾고 더불어서 재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면 좋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지금 정리할 때 잠깐 한 개 빼먹었는데 NFT를 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NFT에 대한 구독도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즈에서 NFT랑 잡지 구독을 연결시켜서 그런 이벤트나 서비스도 실제로 가상화폐로 지불할 수 있게 하거나 타인지 표지를 NFT랑 묶어서 파는 식으로 해서 몇억 원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게임 쪽에서도 NFT랑 구독이 같이 지금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을 또 묶어주는 또 다른 서비스나 NFT와 관련된 구독이라든지 지금 이런 등장하는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고민하셔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좀 혼자 아이디에이션 하기 힘드시면은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저나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다양하게 나눠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저한테 이런 사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물론 이제 별도의 컨설팅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내용을 묻는 경우에는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너무 비즈니스 모델을 세세하게 사람들한테 밝히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한다까지는 말해도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다 따라할 수는 없어요. 비슷한 생각은 누구나 하는데 실행도 어렵고 그 생각까지 온 구조나 경험을 그대로 카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비즈니스를 할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 만들까? 사업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걸 너무 세세하게 난 이런 모델로 이렇게 돈을 벌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이런 서비스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이런 키워드면 알기 쉬울 것 같냐 아니면 이거랑 이거 결합하려고 하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 괜찮을까 하는 식으로 주변에 물어보는 거는 전혀 카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여러분들이 좀 주변의 의견을 묻기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막 이거 내가 알리면 누군가 따라할 텐데 보다는 따라할 부분만 숨기고 그 외의 부분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의견을 묻는 거는 오히려 더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도 그렇고 스타트업을 만드시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의 고민들도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이 말씀 주시면 저도 채팅창 안에서 많이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 말고도 이 안에 되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다 보니까 각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 2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 양쪽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내 생각은 이런데 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은 이제 요 시간은 아무래도 1시간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채팅창으로 또 오셔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이거 1시간 하는 이유는 한 8시부터는 클럽하우스나 카카오음에서 1시간짜리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듣고 내가 생각한 비즈니스 모델이랑 요즘 나오는 뉴스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든지 아니면 오늘 제가 구독 얘기를 열심히 드렸는데 뭐 뉴스에서 만약에 뭐 아까 제가 금융권 얘기를 드렸지만 뭐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만약에 뉴스가 나온다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동물을 구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런 동물에 관련된 얘기 드리면서 돌보미 서비스를 이제 구독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얘기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반려동물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기에 구독을 붙일 만한 건 없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상상의 나래를 또 펼쳐보다 보면 재밌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요런 1시간짜리 내용이나 그 다음에 세상에 벌어지는 뉴스 1시간 그렇게 좀 들어보시면서 결합도 해보시고 조합도 해보시고 많이들 주변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요 방은 평일 아침 7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생으로 조금 바쁘면 제가 가끔 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채팅방에서 미리 공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부업, 사업,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에이션이 되면 좋겠고, 나는 이런 주제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채팅방에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 또 들어오신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아침 오셔서 자리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반응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거나 말씀 주시는 부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좀 아침이 선선해지고 있는데 낮에는 덥겠지만 그래도 더위랑 건강 유의하시고 어제부터 코로나 예약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서 뉴스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또 매일매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을 마칠 테니까요. 또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은 이렇게 해서 닫을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끼니 꼭 챙겨 드시고 카카오 클럽하우스에서 또 뵈면 좋겠어요. 방은 닫을게요. 3, 2, 1